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이 배터리가 나갔어. 그래서 약점이 제일 그냥 먼저 했던 그런데 왜 이렇게 노디도 왜 이렇게 많지? 나 머리카락 좀 잘라야겠지. 아니요. 왜? 안 돼요. 아, 너 맞다. 너는 긴 머리 좋아하지? 안 돼요. 너무 길잖아. 좀 관리가 힘들잖아요. 어? 샤워할 때 아니? 오래 걸리잖아요. 똑같은데? 그냥 쑥쑥쑥. 이게 이거까지는 비호감이잖아. 나쁘잖아, 내 하잖아. 뭐라고? 아니 머리가 라푼젤까지 기르라고? 라푼젤은 좀 별로라고. 여기서 머리카락 내려주면 너네 사고 올라오래. 근데 사실상 이거 너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 아니냐? 아니 그 엄청나게 밑에서부터 힘이 장난이 그니까 아니 너무 길어서 두피 힘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아니야. 걔만 더 해주면 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이 성인 남자가 타고 올라오는데 이거를 버틸 수가 있냐고. 나도 머리카락인데. 머리 길게 해가지고 또 우리 이상한 분석해. 딱 걸어가는 거 배웠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기른 사람 살짝 잘라서 그 시도해보면. 뭐? 너가 길러봐. 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우찬이 너 머리카락 잡고 매달리는 거 가능? 안 돼요 저안 돼요. 불가능이잖아. 탈모는 그대로 끝인데. 맞아. 야 너네도 탈모에 신경 쓰고 있어 벌써? 아직 근데 남자애들은 좀 신경을 일찍 쓰더라고. 그래요. 에크만 수소 G2에서 배웠어. 그거 어때? 지투 열심히 하네. 나 지투할 거지. 진짜 보여주는 게. 이거 안 했는데. 야 지투 수업 열심히 들어? 만재야 애들? 저밖에 안 듣는데. 최성호는 안 듣는데요. 최성호 뒤에서 폰이에요. 허허 그 시간에 지원을 하시길. 진짜 들어가 아니라 나밖에 안 들어. 정시 양도 그냥 그냥 듣는 거지. 혼자 하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 1학년 때 어느 정도 나왔어? 한 4? 1학년 때? 1학년 때 흥미력이 4에서 그 2학년 때 한 3? 2학년 때 3, 4 중간이어가지고 이제 4 초반이 됐지. 4 초반이 됐지. 젠장 1학년 때 열심히 할걸. 해도 될까? 네. 그 후회를 지금 실현하시길. 만약에 지금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고3 때 열심히 할걸. 3등급에 만족하지 말라고. 장면력이네요. 저도 저것도 저거. 한다 다시. 지난 시간 복습 표층순환이랑 침층순환 배웠었는데 표층순환은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슨 순환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해서 할게. 무슨 말이요? 풍성? 맞아. 탈모 얘기했죠. 그래서 쌤 타임 물어보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야. 풍성순환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환이기 때문에? 바람, 대기대 순환에 의한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층순환을 풍성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대기대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다시금 해봐야겠죠? 지우고 물어볼까? 아니면 그래, 지우자. 어차피 지우게 되는 김에 다 지워. 슉, 슉, 슉. 석하 방송 타겠네. 야, 내가 말했나? 유튜브에 이제 광고 붙는다고? 쌤 구독자 100명 넘었다. 105명이야. 물어본다. 후후후. 자, 갑니다. 일단 순환세포의 이름부터. 위도 0에서 30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순환세포의 이름? 헤들리. 위도 30에서 60도는? 페렐. 60에서 90도는? 극순환이 나타난다. 위도 0도에서는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뜨거우니까 상승기류. 그리고 고위도로 올라가다가 식어서 내려오는 요 부근,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그치 하강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고압대일까 저압대일까? 고압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다시 위도 0도는 그럼 상승기류가 나타나니까 저압대, 위도 30도는 고압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극지방의 순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위도 60도랑 90도 누가 더 뜨거워? 60도가 뜨거우니까 60도 부근에서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그러면 무슨 압대? 저압대. 상승기류가 나타나면 저압대. 그러고 쭉 올라가서
다시 90도 가서 식어서 내려오는 이 부분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가 된다. 그래서 저고가 반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페렐순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0도가 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30도에서 하강기류, 60도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얘가 무슨 순환이기 때문에? 간접순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순환 세포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 위도 0에서 30도는 무역풍. 왜 조용하냐? 위도 30에서 60도는 편서풍. 위도 60에서 90도는 극동풍이다. 무역풍은 어디에서 시작해? 동서남북 중에. 어디? 북반구에서는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요. 남반구에서는 어디 쪽에서 시작해? 그대로 대치. 남서? 그대로 대치. 남동. 어디서 시작해? 동서남북으로 얘기해 줄래? 남에서 시작? 아니 남서? 남동. 남서? 남동이라고. 이렇게 시작해? 남동이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네. 남동이야. 남동이라고? 야, 그때 총 어딨냐? 뭐야 이거? 아니 그 북반구에서요? 남반구 무역풍. 나 편집하는 뭐야? 왜 꼬아? 내가 잘못 말했나? 저 위에 북반구에서 내가 남반구에서는 이라고 얘기했지 않나? 제가 못 들었나 봐요. 그치? 잘못 들었나? 아니, 우리 둘은 제대로 됐어. 얘네가 우리를 지금 속이는 거야. 틀려놓고 속이는 거라고 지금. 남반구에 있는 무역풍은 어디서 시작돼? 남동. 아니 뭐? 남동. 남동이라고. 남동에서 시작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죠. X축 대칭이라고 얘기했지. 네. 편서풍은 어디서 시작해? 남서. 남서쪽. 그래서 서쪽에서 치우쳐서 부는 바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편서풍. 극동풍은 다시 북동 쪽에서부터 부는 이런 바람이 불게 되고, 요걸 그대로 여기 0도를 기준으로 접어주면 되죠. 접어주면 얘는 다시 어떻게? 그치, 요렇게. 얘는 극동풍은 요렇게 불게 된다라는 거. 얘도 편서풍. 얘는 극동풍. 그럼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할 것. 0도, 30도, 60도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0도, 30도, 60도, 90도까지. 자, 0도는 뭐라고 부른다? 적도, 저압대 혹은 몰라요. 이거 최성호가 끝나는 거. 뜨거운 지방이잖아. 열대 저한테 열대. 그리고 바람이 모여들어. 수렴대. 그치? 열대 수렴대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위도 30도 부근은 아열대, 고압대. 위도 60도 부근은 그치, 한대전선대. 여기서 잘 생기는 거 뭐라 그랬죠? 그거 그 있잖아. 그 원대적이야. 온대저기압이 한대전선대 부근에서 잘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부른다? 극고압대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까지. 다 외웠다. 이거 진짜 우리 1학년에서부터 3학년 때까지 한 거 생각하면 진짜 이거 까먹으면 어떻게 할래? 야, 진짜 다음 시험에 성적 보는데 시연이가 없어. 시연아, 너 외웠어. 사탐으로 런. 자, 아쉽지만 아니야, 괜찮아. 이중을 하면 돼. 영상이 찍고 있으니까 내가 미연 발언들은 하지 않을게. 편집하면 되시죠. 절대 걸려. 이 많아. 아, 근데 어쨌든 해야 돼. 오늘도 앞부분 편집 조금 너무 길어가지고 그것도 잘라야 되고. 이미 한번 자르기 시작하면 이거를 한번 수정을 보고서 다시 인코딩을 다시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냥 그 수정된 거 자체 조금만 잘라도 그 수정된 거 전체 파일을 다시 돌려가지고 저장을 한단 말이야. 그 시간이 한 2시간 걸려. 얘 혼자 돌아가는 시간이 2시간 걸려.
그러니까. 이게 전문 편집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또 월급 줘야 되잖아.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여튼 그래서 우리 대기대순환, 표층순환과 이 대기대순환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이런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부는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계속해서 대기대순환에서는 지속적으로 불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환이 바로 표층순환이다라고 얘기했었죠. 표층 해류 분포로 가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순환세포가 있었죠. 일단 봐봐. 모식적으로 그릴게. 적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흐름. 태평양 먼저 갈게요. 얘기해 줄래? 배경음악 쩌는데. 일단 북반구 부근에서 적도 이렇게 부는 거. 이렇게 흐르는 거. 이거 무슨 해류? 북적도 해류. 얘가 대륙에 막혀서 올라가면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위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 북태평양 해류. 내려오는 것 캘리포니아 해류. 그래서 얘네는 북태평양 환류라고 불렀었고요. 북후 북켈. 그치? 북후 북켈. 순서로 나타난다. 얘는 아열대 순환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열대 순환은 뭐야 그럼? 아예 적도예요. 그치?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도 똑같이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랬죠. 하지만 얘가 자꾸자꾸 서쪽으로 물들이 모이면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흐름. 뭐라 그랬지? 반류, 반대로 흐르는 흐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적도 반류라고 불렀었는데 이 적도 반류랑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얘들이 나타내는 요 순환을 우리가 열대 순환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서양으로 넘어가서 대서양에서도 북반구 적도 부근에서는 무슨 해류? 북적도 해류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위쪽 부근에서 나타나는 요 순환은 대서양 북쪽에서 나타나는 흐름. 북대서양 해류. 일단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 있는 거 뭐라고 그랬었지? 멕시카나. 얘는 괜찮아 수능은 객관식이니까. 얘는 뭐야? 멕시코 해류 혹은 만류. 보통 만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게 카나 뭐야? 카나 리아 해류. 이렇게 내려온다. 그 다음에 남반구로 가서 얘는 무슨 해류?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오른쪽 부근에서 흐르는 흐름인 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누구야? 남극 순환류.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거 무슨 해류? 오, 페루 해류. 여기도 가볼까? 남대서양. 할 수 있지? 그치? 브뱅. 보면은 얘 누구야? 그치? 얘 마찬가지 남적도 해류. 그치? 얘는 남극 순환류. 소리가 많이 담길 텐데 어떡해. 소리는 어떻게 편집 불가능한데. 그 다음에 얘는 브라질 해류. 그러면 얘는 벵겔라 해류. 벵겔라. 얘는 브라질. 그치. 뒤에 열려있는 줄 알아. 요 정도? 여기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서오스트레일리아. 그치. 오 역시 아니면 모르. 서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누구 있었게? 그 이름이 되게 특이했는데. 모잠비크가 있어. 맞아. 모잠비크 해류. 또 뭐 아굴라스 해류 이런 것도 있었지. 그치? 인도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다 외웠네. 미쳤다 미쳤어.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한 위도 30도 60도 부근 얘는 무슨 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무역풍이 계속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양 사이드는 대륙에 막혀서 이동한다 쳐도 여기 북태평양 해류 같은 경우는 무슨 바람 영역대야? 편서풍 영역대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흘러간다. 마찬가지 남적도 해류 얘 같은 경우도 무슨 풍? 무역풍에 의해서 이렇게 무역풍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이고, 남극 순환류는 그치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다. 야, 편서풍 어떻게 그려야 되냐? 저렇게. 이렇게잖아. 그치? 이렇게. 이거 쉽죠? 그래서 바람 방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무조건 위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물론 위도랑 관련 있게 나오긴 하겠지만 바람 방향이랑 그냥 여기 해수의 흐름을 보고서 바람 방향을 추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것. 복습하다 날이 새겠는데? 우리나라 주변 해류. 자, 우리나라로 가서. 그치, 우리나라하고 별거 없어. 슉. 자, 밑에서 큼지막하게 올라오는 난류. 무슨 해류? 쿠로시오 해류. 이거 기억나는 사람? 여기서 갈라져서 올라오는 얘. 땡. 난류. 오! 무의식이 얘기했어. 스시마 난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사실 나올까? 순수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얘는 동한 난류. 얘는 그 친구 연애주? 에? 아니야? 아, 무슨 한류야? 그렇지, 북한에서 오잖아. 북한 난류. 그 위에 하나. 그 위가 그 위가 뭐야? 연해주. 그러면 기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절에 따라 바뀌어. 누구였게? 황해. 무슨 씨? 황해 아니? 왼쪽이 황해 아니? 서한 연안류는 그럼 뭐야? 서한 연안류. 맞죠. 야, 황해. 와, 대신 그런가? 성환 연인인가? 여기 있죠? 그렇네. 성환이 연. 그렇지. 서한 연안류는 여기에 대륙이랑 딱 달라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황해 난류는 그림이 좀 조그맣긴 하지만 스시마 난류 쪽에서 이렇게 슉 올라가는 이 큼지막한 흐름, 이렇게 슉 따뜻한 흐름, 이렇게 올라가는 게 황해 난류. 연안에 딱 붙어서 이동 왔다 갔다 계절에 따라 바뀌는 얘는 서한 연안류가 되는 것이고요. 서한 연안류. 그러면 얘는 중국. 그치, 중국 연안류. 그냥 중국이에요? 여긴 안 나와 있네. 슉슉. 한참 가야 되잖아. 심층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가면서 점점 기억이 잃어가는 거야? 그치, 여기 있지. 중국 연안류. 이렇게. 근데 중국 연안류도 안 중요할 듯? 그냥 중요한 거라고 물어보면은 이 동한 난류랑 북한 난류, 요 정도 황해 난류, 이런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한류랑 난류를 비교해보자. 내가 뭐 기억하라 그랬지? 수염. 수염 기억하라 그랬어. 이때 없었나? 수염을 기억해야 되는데, 수온이 낮으면 염분도 낮고 나머지는 다 높은 거야. 그럼 한류는 수온이 한류, 차가울 한류, 그치? 낮으니까 염분도 낮고 나머지 영양염류라든지 혹은 뭐 플랑크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높은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난류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고 그러면 염분도 높다. 나머지 용존산소량 영양염류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해봤던 기억나죠? 그 다음에 심층순환으로 가서 심층순환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했어? 이건 기억 안 나. 심층순환이 왜 생기는지 원리를 생각하면 되지. 돌아서 왜 침강해? 층순환이 돌아서 추워서. 밀도 때문에? 밀도? 왜 밀도가 높아? 빙하가 녹아서. 그게 무슨 소리니? 빙하가 녹으면 밀도가 높아져? 아닌가? 안 하지. 그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걸리는 거야. 다시 일단 저 해답부터. 빙하가 녹으면 빙하는 소금물이 온 거야? 아니면 소금에서 소금 빼고 물만 온 거야? 담수가 온 거지. 그럼 얘네들이 녹으면 염분은 낮아져. 낮아지겠죠. 골뱅인가? 골뱅이? 결비. 아 결비. 골뱅이. 염분이 높거나 수온이 낮은 곳에서 밀도가 커지잖아. 그래서 심층순환이 침강하는 이유는 열에 의한 요인 혹은 염분에 의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심층순환을 다른 말로 열염순환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심층순환이 생기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첫 번째, 빙하의 결빙에 의해서 염분이 높아졌을 때 침강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 수온이 너무 낮아서 차가워져서 밀도가 커져가지고 침강할 수가 있고,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침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심층순환을 열염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거 봤었죠?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냉각에 의해서 밀도가 커져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얘들이 슉 돌면서 나중에 저위도 쪽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표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계속 순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 수계, 물덩어리 하면서 대서양 심층순환 봤었어요. 기억나? 보면은 대서양 심층순환의 수계가 3개가 있었어. 뭐뭐 있었게? 어로 외웠어요. 저는. 뭔데? 남극 저충수. 남극 중충수. 아닌가? 네? 심충수. 중수. 난 지난 시간에 누구랑 공부한 거니? 중충수. 북대서양. 제일 표층수 바로 아래. 그러니까 이 3마리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누구야? 남극? 중충수. 남극 심층? 남극 중충. 야, 저라는 것은 낮을 그 해저면 할 때 그 저가 그 저층수 할 때 저잖아. 낮을 저. 엄청 낮은 애들이 저층수인데 어떻게 제일 위에 저층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중층수라고. 휴. 저층수가 틀렸으니까 당연히 중층수겠지. 심층수도 있잖아요. 저항일 거예요. 심층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누구? 남극? 중층수. 중층수. 그 밑에 있는 게 대서양? 태평양? 대서양? 대서양 아니야? 대서양이야, 대서양이야. 대서양. 아이슬란드잖아. 북이 있다고 북이. 북대서양 심층수. 북대서양이라니까? 대서양 심층수. 북대서양이야. 우리 이거 공부하는 효과 있는 거 맞아? 태평양 아니야? 북대서양 심층수 아니야? 대서양이야? 북대서양 맞잖아,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게 내가 분명 말했지.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태평양은 왜 나오는 거야? 북하면 태평양이 아니, 남극 중층 저층. 제일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게 남극 저층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3개 중에서 성질을 기억해야 돼. 염분과 그리고 온도.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낮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남극 중층수는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 족밥. 내가 언제 그런 상스러운 물론 내가 비슷한 용어를 쓰긴 했지만 그러네. 말하면 말 좋아하냐고. 허점이라고 얘기했었죠. 허점. 수온도 수온도 높고 염분도 염분도 낮아. 낮아서 밀도가 허접인 애들. 그래서 위에 떠 있는 거야. 이해됐어? 밀도가 큰 애들이 밑에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위에 뜨니까 얘는 물에 뜨는 이유가 두 측면 모두에서 다 허접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러면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성질이 어때? 그 염분이 많나? 대서양 심충수. 이 염분이 많아. 염분이 많아. 염분은 높은데, 아니 수온은 적당한데 염분이 높아서 밀도가 좀 큰 애들. 남극 저층수는 개추워. 개차가워. 둘 다 아님. 개차가워. 봐봐. 북대서양 심층수랑 남극 저층수 비교하면 둘 중에 염분은 누가 더 크게? 심층수.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가 염분은 더 커. 근데 염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남극 저층수가 밑에 깔려있는 이유는 개차가워. 개 차갑기 때문에, 너무너무 차갑기 때문이다라는 거. 두 개 교차해서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염분이 더 높은 것은 북대서양 심층수.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슉슉 그려. 이렇게 너네가
이게 어떨 때 그냥 요 물 덩어리 요 그림만 주고서 각각이 뭔지를 맞추게 하는 문제도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너네가 이 뾰족한 뿔을 그리는 거야. 남극 중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장해. 야. 됐다.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중심점. 그리고 지중해도 잠깐 봤었는데 지중해에 있는 요 해수 같은 경우는 염분이 엄청 높은 애들이다. 실제 수온은 높지만 염분이 너무너무 높아서 주변에 있는 A 해수보다도 밀도가 더 큰 애들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거짓말. 그럼 또 물어볼게. 남극 중층수는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남극? 남극 해역 근처에서 만들어져. 남극. 얘네들은 위도 몇 도까지 흘러 내려갈까요? 30. 남극 중층수. 30? 30이야, 20이야? 20이야? 20. 남극 중층수는 대략 한 위도 20도, 여기 지금 남극이라는 건 S를 말하는 거니까 반대쪽 반구인 20도 N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반대로 남극 저층수도 남극 외델해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위도 30도 N까지 슉 내려가게 된다. 둘 중에 더 멀리까지 가는 건 남극 저층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남극 저층수가 아래에 깔려서 더 멀리까지 이동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린란드, 북반구 그린란드 해역에서 만들어진 북대서양 심층수는 위도 몇 도까지 가게? 끝까지. 되게 멀리까지 갔어, 얘는. 끝까지. 60도 S까지 갑니다. 실제로 얘네가 만들어진 남극 중층수랑 그다음에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지는 그 위도도 60도 부근이거든. 근데 여기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만들어지는 그 위도 60도까지도 쭉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남극 중층수의 깊이 대략 어디까지라 그랬게? 몇 미터까지? 중층수요? 4천. 이건 1,500이야. 대략 한 1200m. 1200? 1200m. 그러면 북대서양 심층수는 아, 3,000. 3,000. 1500에서 4000. 그다음에 저층수가 4000 이상 깊이에서 흘러가는 애들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요거 기억나? 그렇군. 남극 중층수는 수심 대략 한 700에서 1200m 남극 해역에서 만들어지고 위도 20도 N까지 이동을 한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수심 1500에서 400m 정도 북반구 그린란드 해역에서 만들어져서 60도 S까지 이동한다. 얘는 60도 S까지 이동하니까 만들어지는 건 북반구라는 거야, 남반구라는 거야? 북반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남극 저층수는 4000m 이하에서 깔려서 이동하는 애들, 얘네가 만들어지는 곳은 남극 외델해 근방, 얘는 위도 30도 N까지 이동한다라는 것. 점점 격해지는데 소리가? 배터리가 부족하대. 잠깐만. 살아나야 돼. 이게 여기까지 수식이 없어요. 이건 아직까지. 이 정도면 시연이 영상 안 봐도 될 듯? 거기서 아니 왜냐면 애들이 너무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회유해서 너네가 올바른 답을 저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내는 거 아니야? 정답 맞췄잖아. 대심층순환 역할은 뭐 해수를 순환시켜주고 위도간 열수지 불균형도 해소해주고 심해 산소를 공급해준다. 그래서 심층순환이 약화되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층순환이랑 표층순환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약해지면 이 흐름 전체가 같이 약해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북대서양 심층수 만들어지는 그린란드 해역 부근에서 여기 침강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무슨 해? 남극 외델해 부근, 이쪽에서도 침강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더 정확한데 그린란드 해역 부근에서도 침강이 일어나고 남극 외델해 부근에서도 침강이 일어난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여기 인도 근방에서는 용승이 일어나네. 용승. 복습 다 했다. 와. 오늘 어디까지 지도 나간다 드디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 그리고 지구 기후 변화 이렇게 두 가지를 할 텐데, 아니 엘니뇨. 엘니뇨는 사실 우리 너무 열심히 했던 거라, 그렇지? 내가 뭔가 설명을 좀
덜 해도 너네가 기억을 다 하지 않을까. 왜냐면 1학년 때 나 진짜 열심히 가르쳐줬거든. 그래서 내가 너네 언젠가 지구과학 할 때 이거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도움이 됐었어? 기억을 많이 할수 있을 거예요. 휴. 수원 약침. 엘리는 라니아를 까먹는다? 아 그거는 그거는 지구과학을 했다고 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한다. 네. 일단 해양변화와 기후변화 여기서 용승과 침강 그리고 엘니뇨 난방진동 이런 것들 할 건데 쭉 넘겨보면 용승과 침강에서는 일단 용승과 침강이 무엇인지 이건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그다음 용승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 용승이 잘 나타나는가 그리고 용승과 침강의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엘니뇨랑 라니냐 같은 경우는 뭐 그곳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 대기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타나는 뭐 고기압과 저기압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날씨 변화는 또 어떻게 되고 그치? 대기 순환은 또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 수온은 어떻게 달라지고 표층수온은 어떻게 달라지고 용승은 평상시보다 더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엘니뇨 아니냐? 엘니뇨 난방진동 같은 경우는 대기의 어떤 순환이랑 크게 같이 연관을 지어서 뭉뚱그려서 엘니뇨 난방진동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것만 다 배우고 나면은 사실상 크게 어려울 건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구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요거 같이 그치? 세차운동 이런 것들 그거 오늘 같이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케이? 민선이 있었어야 했는데 민선이 그거 좀 어렵다 그랬어? 헷갈린다 그랬어? 저번에 안돼 모의고사 보고 컴퓨터 어디 갔어? 안돼. 이거 뭐 수학 강의 들으러 저기서 하고 있을걸? 시청 낚시? 아닌가? 왜 바로 있는데? 배고파. 나 맨날 배고프다 그래. 수업하면서. 스포야 되는데. 야 수특 이제 앞으로 너네 검사 맡아 안 되겠다. 안 돼요. 어? 이렇게까지 안 해오면 치지부에 엄청 이렇게 안 돼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해. 야, 극 J들은 심지어 이제 진도 딱 끝나잖아. 나 작년에 같이 방과했던 그 3학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살이 됐지. 그 친구는 완전 극 J였거든. 진도 나갈 때마다 딱딱딱 다 해가지고 진도 끝나자마자 걔는 바로 기출 들어갔어. 근데 너네 지금 안 하는 이 꼬락서니를 보니까 다음 시간부터 내가 체크리스트를 여기다가 붙여줄게. 그러니까 와서 검사받아 알겠지? 그러면 2학년들 볼 수 있어요. 그럼 백지복습과 수능특강 두 개를 해서 검사를 받는 거야 알겠지? 너 피아노 학원 다녀본 적 있어? 네. 피아노 학원 다니면 동그라미 그려주잖아 연습. 그것처럼 사과. 그런 것처럼 그 빈칸을 채워나가는 것이지. 안 되겠어. 와. 이제 관리형으로 가야겠어. 스파르타로. 야 그래도 지구과학 반가우긴 하지만 뭐 학원은 아니다만 그래도 뭔가 추가적인 학원이나 이런 뭐 방과후를 듣는 이유가 스스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 의지를 의탁하는 거잖아. 그치? 물론 민선이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극 J이긴 하지만 왜 제이가 아니야? 그러게. 난 김민선이랑 모는 게 나아. 나도 J가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너네를 관리를 해주겠다. J로 만들어주겠다. 타의에 의한 J가 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못하진 않을 것 같은 게 못하면 이건 너무 그치. 스모 아닐까요? 스무야. 맞아. 2학년 115명이 지구과학을 듣고 있거든. 115명에게 너네들의 그 성실성이 다 드러나는 이 굉장히 치욕적인 일을. 만약에 동아리 후배가 그치? 막 너무 속아요 진짜. 그치? 실상. 정 안 되면 나 전지로 붙여줄게. 야 전지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 영상에도 항상 담기는 거야. 전지에다가 이렇게 전지가 이 정도 사이즈 크기거든. 전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두고 숙제 그 동그라미 크기를 이만하게 해놓는 거지 이렇게. 슉슉슉. 열심히 할게요. 그래 열심히 하자. 자 들어가면 용승.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용승, 침강이 뭔지는 알죠? 용승은 물이 그냥 좀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물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 침강은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용승은 좀 이쁜 말로 얘기를 하면 표층의 수 발산에 의해서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
즉 우리 그때 공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저기압 같은 경우에 하늘 위로 자꾸 공기가 올라가니까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변에서 바람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런데 고기압은 위에서 자꾸 공기가 내려오니까 넘치는 공기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바깥으로 퍼지는 거고, 비슷하게 얘네 같은 경우도 어쨌든 평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표층 부근의 해수가 자꾸 어디론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즉 지하 깊은 곳, 지하라고 하면 안 되지, 해수 아래, 해저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자꾸 심층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침강은 표층에서가 자꾸 모이게 돼서 물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아래쪽으로 물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침강이라고 얘기를 한다. 어려워 안 어려워? 가스라이팅 하기. 자, 우리가 용승의 종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용승에는 크게 세 가지 용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한 용승, 두 번째는 적도 용승, 세 번째는 저기압에 의한 용승.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다시 뭐에 의한 용승? 연한 용승. 두 번째? 적도 용승. 세 번째? 저기압에 의한 용승. 다시 첫 번째 무슨 용승? 연한 용승. 두 번째? 적도 용승. 세 번째? 저기압에 의한 용승. 침강은 요 세 가지에서 반대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용승부터 먼저 좀 마스터하고 갈게요. 나 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한테 너는 말을 뚝뚝 끊어서 하잖아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런 거 같은 거야. 이게 내가 사투리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내 머리에 그 버퍼링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말이 뚝뚝 끊기는 건지. 나 부산. 쌤 그럼 사투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진짜요? 가끔 나오지 않아? 컨셉으로 하죠. 사투리 컨셉? 부산 여자 강의. 아니 나 그 영상 편집하는데 그 총 들고서 난리치는 거 있잖아. 거기서 너네가 지구 스나이퍼 얘기하는데 또 웃긴 거야. 그거 보다가 너무 웃겼어. 그래서 일단 연한 용승부터 먼저 하면, 연한 용승은 말 그대로 연안 부근에서 나타나는 용승을 연한 용승이라고 얘기를 한다. 밑에 정의 한번 살펴보면 연한 용승이랑 대륙의 연안에서 바람 때문에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면 이를 채우기 위해 심층에서 천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주저리 설명을 해뒀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이 바로 전향력입니다. 전향력. 그리고 에크만 수송. 실제로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게 됐을 때 에크만 수송이라고 해서 지구에서는 전향력이 작용을 하죠. 봐봐,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했을 때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물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완전 표층 해수 같은 경우는, 이건 G2 개념인데 만져 열심히 들었으니까 알겠다. 완전 표층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방향이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표층 해수가 흘러가. 이런 어떤 전향력과 뭐 바람의 어떤 평형 관계에 의해서. 근데 그러다가 더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얘들이 점점 봐봐. 얘에 의한 마찰을 받아서 그 아래쪽에 있는 애들도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 하겠지. 근데 그 아래쪽 애들도 전향력을 받아서 살짝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또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물들 입자끼리 서로 만나 있으니까 이 위쪽에 있는 표층 해수에 의해서 또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애들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전향력이 또 작용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또 오른쪽으로 틀어져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슉슉슉슉 가다 보면, 이거 뒤에 있나? 이렇게 표면에서는 45도만큼 이동하지만 깊이 갈수록 점점 전향력의 영향을 더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선 형태로 해수의 흐름이 깊이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나선 형태의 흐름 자체를 우리는 에크만 나선이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에크만 나선. 근데 이건 G2 개념이라서 너무 깊게까지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는 정도 그냥 지금 가볍게 들어. 그리고 이 해수 전체 흐름, 이 마찰, 바람에 의한 마찰의 영향을 받는 요 층을 에크만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가진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않는 깊이 그 위쪽에 딱 바람의 영향을 받는 층까지만을 에크만 층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이런 나선 방향으로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 흐름들을 전부 다 평균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평균 흐름 자체가. 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흐르는 이 해수의 흐름을 무슨 수송?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은
북반구기 때문에 전압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에크만 수송은 바람 부는 방향이 오른쪽 직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에크만 수송은 어디로 나타내야 된다? 왼쪽 방향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도 응용을 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 위에 있는 바람이 일정 방향을 불 때 전향력 영향으로 북반구 기준 풍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용승과 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크만 수송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보면은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연안 부근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생각해봐.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에크만 수송은 아까 바람 부는 방향에 어디로 나타난다고?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여기 오른쪽 직각은 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해수가 자꾸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있는 물이 자꾸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는 물이 부족해져 많아져? 부족해지지. 이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밑으로 올라오는 것을 무슨 용승? 연안 용승이라고 한다. 반대로 육지가 이렇게 했을 때 북풍이 불게 되면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바람은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어디로 가? 그치? 오른쪽 직각이니까 너네 그거 내가 이거 그 얘기 했었는데 지하철 얘기. 지하철에서 나 이거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충격받았어. 지하철에서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라고 하는 건 너는 어떻게 판단해? 진행 방향이 오른쪽. 그치? 지금 지하철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가고 있는 방향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부근에서 문이 열린다는 걸 의미해. 몰랐지 지금? 그래서 나 물어보거든? 진짜 몰라. 그래서 내가 걔네한테 물어봐. 그러면 너네는 내리는 문이 오른쪽이라 그러면 어떤 방향을 보고서 오른쪽인 걸 알고 거기를 서 있어? 이러고 했더니 그냥 불이 깜빡거리는 대로. 누구예요? 와 뭐야? 와, 진짜로? 상식이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다. 만약에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시연이는 평생 동안 이걸 몰랐을 거거든요. 평생 동안 불이 깜빡이는 곳, 안 깜빡이는 곳을 보고서 어디를 내려야 될지를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눈치 게임 하다가 가끔 지하철 중에서 그 불 안 깜빡인 데도 있잖아. 그럼 두리번 하다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사실 알도 모르는 상관은 없긴 한데. 왜 상관없어? 상관있지. 문 열리는 데는 근데 열린다. 그냥 안 열리진 않을 소리 안. 야, 그러면 만약에 진짜 사람이 겁나 많아. 출근,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 내릴 준비를 해야 돼.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만약에 문이 열리고서 나가면 늦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한가운데 있어. 그럼 어떡할 건데? 맞네. 그러면 좀 이기적이게 해야죠. 모세 아, 일단 문이 열리자마자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야. 진짜 놀랍다 놀라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판단했어? 오른쪽. 여기서 지금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물이 이렇게 흐를 거라는 건 어떻게 판단했어? 오른쪽 직각. 이거는 어떻게 오른쪽 직각이 이쪽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그 방향이 오른쪽인지 몰랐어요 지하철. 근데 이거 이거 아, 그래? 에크만 수송은 알지만 지하철 문 열리는 방향 모르는 시연. 아 미쳤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얘 오른쪽 직각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겠죠?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물들이 자꾸 이쪽으로 몰려오게 되면 연안 부근에서는 물이 자꾸 몰리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침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 어렵지 않죠? 이 원리만 기억하면 사실 육지가 어느 부근에 위치를 하든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든 남반구에 있든 북반구에 있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잘 풀 수가 있다. 그럼 만약에 예시로 여기가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야.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뭐 이거 남풍 이거 그냥 없애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아, 이것도 남풍이지. 그러면 어디로 가? 에크만 수송은 왼쪽으로 일어나서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 침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반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적도 용승. 적도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 아까 적도 부근을 뭐라고도 불렀어? 열대 수렴대로도 불렀지. 위도 0에서 30도에서 부는 바람 이름은? 무역풍. 무역풍이 어떻게 부는가를 따지면 이렇게 불죠. 이렇게 위도 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바람이 자꾸 이렇게 불어.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에 어디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치? 남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이 무슨 방향?
그치, 진행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이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적도를 기준으로 물이 양 사이드로 발산하죠. 그럼 가운데 부분에서는 자꾸 물이 빠져나가니까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용승이 일어난다. 이런 원리로 나타나는 게 무슨 용승? 적도 용승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렵지 않지? 무역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용승, 적도 용승.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용승이야 할게? 저기압에 의한 용승. 저기압에 의한 용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을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불어 나가요? 불어 들어와요. 불어 들어오고 이 불어 들어오는 곳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선을 쭉쭉쭉 그려보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빠져나가니까 중심 부근에서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깊은 곳에서 차가운 심층의 수가 올라오게 된다. 이런 경우에 그림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주변부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완전 그 표층 부근에서는 물이 바깥쪽에서 조금 더 많다고 치면 깊은 곳에서 물이 점점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약층 자체는 위쪽으로 솟아있는 이런 모래시계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느낌의 그림이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겠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서 물이 몰려 아니면 없어져? 몰리게 돼. 그래서 표층의 수는 많아지고 이 부분이 침강하기 때문에 수온약층은 밑으로 쑥 꺼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얘는 저기압에 의한 용승을 나타낸 것이고 얘는 고기압에 의한 침강을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다 있는데? 용승과 침강? 와, 쉬워 어려워? 너무 쉽다. 그치? 용승의 종류 세 가지. 연안 용승, 적도 용승, 저기압 용승. 용승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무슨 수송? 에크만 수송. 북반구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 나타나고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으로 나타난다. 그럼 침강이 일어나는 두 가지 경우. 연안 침강과 고기압에 의한 침강 두 개를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세 번째는 그러면 과연 세계에서는 어떤 곳에서 용승이 잘 일어나나? 용승이 잘 일어나는 해역들을 표시한 그림인데 보면 보통 주로 대륙의 서해안이라든지 적도 부근, 아까 적도 용승 얘기를 했으니까 적도 부근에서 용승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연안 용승, 여기서 용승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람이 어떤 바람이 여기서 주로 분다는 거야? 위에서. 그치, 뭐 이런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옛날에 내가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특정하게 이 부근에서만 용승이 잘 일어나는지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까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생각했을 때 여기는 되게 편서풍 영역이라서 바람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불 것 같잖아. 근데 그 지역에서 특정하게 나타나는 기억났어. 내가 도서관, 내 대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자료를 찾던 그 모습이 갑자기 장면이 떠올. 그 특정한 지역 부근에서 나타나는 바람들이 또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대선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서 여러 가지 뭐 대륙이라든지 뭐 그런 분포에 의해서 또 지역적으로 부는 바람들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캘리포니아 연안에서도 용승이 잘 나타나고 페루 연안에서도 용승이 잘 나타나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서해안에서도 용승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요 그림은 잘 안 나오고요. 그냥 적도 용승 정도 기억을 잘 해두면 된다. 페루 연안에서 나타나는 용승은 뭐랑 관련이 있게? 엘니뇨, 라니냐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건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용승과 침강의 영향. 용승이 일어난다는 것은 깊은 차가운 심해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온다는 걸 의미를 하죠. 심층에는 영양염료가 굉장히 풍부한데 얘네가 올라오게 되면 표층에 영양염료를 공급하면서 좋은 어장을 형성해주고 두 번째, 주변 지역에도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그때 한류와 난류 같은 경우도 주변 대륙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기후에? 피곤해? 기억이 나요. 무의식적으로 진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했어. 피곤할 수 있어. 주변 지역 날씨에 얘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이 낮아지고 용승이 일어나면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기온도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대기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슬점에 도달해서 안개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뭐 동해 이런 부근에서 주로 용승이 잘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온약층의 깊이가 얕아진다. 아까 전에 우리 저기압에 대한 용승도 봤다시피 용승이 나타나게 되면 깊은 곳에서 찬해수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약층의 깊이는 좀 더 표면과 가까운 볼록 솟아가지고 표면이랑 가까운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온약층 깊이는 얕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3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용승이 일어났을 때 수온약층의 깊이가 얕아진다는 것.
반대로 층강은 완전 반대겠죠. 일단 표층에 있는 용존산소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심층에 용존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층강이 일어나는 곳 근처에서는 표층수온이 상대적으로 높다. 얘랑은 반대로. 왜냐면 표층에서 태양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은 그런 물들이 이렇게 층강이 일어나게 되면서 표층수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수온약층 깊이. 얘 같은 경우는 층강을 하게 되면 밑으로 슉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온약층의 깊이는 깊어진다. 따뜻한 물이 밑으로 깊이 가라앉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다음은 엘니뇨와 라니냐. 좀만 쉴까? 우리 3분만 쉬자. 끝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보충을 잡는. 근데 복습을 안 하면 사실 진도 너무 무한정 나갈 수 있는데 봐봐. 오늘 같은 경우도 복습을 한 번 물어봤는데 너네가 기억을 다 못했잖아. 복습을 또 안 할 수가 없어. 나의 조바심에. 그러니까 문제 좀 풀어라. 안돼. 아직도 그 지질실에서 안돼. 그러면 이번에 다 풀어와. 이번 주에 다 풀어. 안돼. 하루에 그러면 한 단원씩 안돼. 근데 한다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수능 특강? 그러니까 작정하고 풀면 생각보다. 그리고 얘들아, 탐구 과목 공부 팁. 이건 나 너무너무 내가 수능 풀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건데,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선지 때문에 틀리잖아. 그럼 틀린 선지를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야. 이렇게 슉 그어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로 해서 왜 틀렸는지 이유를 적어놔. 그러면 나중에 너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게, 푼다고 너네 머릿속에 왜 틀렸는지 기억이 다 남아? 안 남잖아. 근데 맞힌 선지는 웬만해서 다시 풀어도 또 맞아. 3번, 4번 풀어도 또 맞는데 틀린 선지는 2번 풀어도 또 틀리고 3번 풀어도 또 틀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형광펜 칠해두고 여기서 정답 정정해두면 나중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 특강 그냥 그 형광펜이 칠해진 부분만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부족했던 부분을 아예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 틀리면은 내가 틀린 선지를 형광펜으로 무조건 칠해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헷갈렸던 선지도 같이 체크해두고 그것도 형광펜으로 다 칠해놔. 그래야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니까. 네. 건성으로 듣지 마라. 지금 영혼 없이 그냥 형광펜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체크할 거야. 형광펜 너무 많아서 버렸는데. 그럴 수가 있어? 형광펜이 한 필터만에 7개 있는데. 근데 형광펜은 늘상 그래. 뭔가 나는 형광펜이 되게 기분 나빴어.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냥 뭔가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나 형광펜 말고 약간 그런 거 있지. 파스텔 톤 계열의 사인펜을 더 많이 썼거든. 기억이 안 나. 어디서 들었는지. 분명 누군가의 필통에 있던 게 너의 필통으로 들어간 걸걸. 내가 산 건 아닌데. 맞아. 너무 잘 나와. 누구 책상에 있던 거 모르고 우리 중에 가만히 나온 거 아니야? 나도 뭐 오토가 있어. 그니까. 6개월에 된 거. 아니 요새 몇 시간 써? 무슨 공연을 하나? 어? 한 번 지났다고? 조금만 더 쉬자. 나 피곤해. 너 하나 가지고 뭐해 하면서.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얘기하자. 나 마라탕 먹고 싶어. 알았어.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2달 전인가 3달 전부터 마라탕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랑 먹어주는 친구가 한 명이 없어요. 진짜. 야, 금도 알아? 금도 아직도 있어? 금도가 저희 집이에요. 금도 위에 지금 금도 4층이 저희 집이에요. 아, 금도를 부모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아, 그 건물이 저희 집이에요. 아 진짜? 쌤 금도가 이 집이랑 무슨 소리 하시면서. 아니, 금도 아직도 해? 하죠. 금도의 마라탕 얼마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바로 힘든 줄 알았어. 지금 검색해줘. 진팀 중에 가면 금도 마라탕 검색해봐. 검색해 빨리. 근데 마라탕이 비싸지? 비싸지 않을까? 한 끼 식사로 하기엔 좀 비싸지 않아? 그치. 근데 금도 여기서 나서 애들은 그걸 못 금도. 금도 양꼬치 여기 양꼬치 왔다 봐라. 먹으러 갈래? 메뉴 있다 메뉴. 마라탕. 이게 1,800원이 그거야. 기본 요금? 어. 메뉴. 이거를 근데 제가 저번에 여기서 먹었을 때 어. 먹었어요. 10,000원 나왔나?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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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이면
스포가 두 개인데. 이 새끼야. 그렇게 따지면 너 게임에 돈 지르면 안 돼. 떡꼬치가 1,100개야 1,100개. 11만 원? 무려 마라탕이 110개. 1,100개? 얼마를 쓴 거야? 아니 건너면서 줄여서 쓴 거야. 쓰잖아. 바쁘고 안 먹고 쓴 거야. 어? 그러네. 어디 가서 이제 가성비를 논하지 마. 만드는 가성비 논하면 바로 떡꼬치 1,100개 얘기해야겠다. 떡꼬치 1,100개. 1,100개라고 하네. 마라탕 110개. 마라탕 110개. 110만 원? 먼저. 난 그럼 이게 부럽다. 게임에 110만 원을 지를 수 있는 고등학생. 모든 요소를 다 아니 무수입의 고등학생이 게임에 110만 원을 지르는 게 얼마나 부러운 일이야. 걔네들에 비해서 많이 쓰는 거 아니죠. 막 옷에 막 몇십만 원 쓰는데 걔네들은. 옷에. 야, 나는 차라리 아니고. 차라리 옷에. 그래, 야 옷은 남기라도 하지. 검은색 옷만 입으면 되는데 뭐하러 옷을 사?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게임에 지르는 건 이해돼? 이해되죠. 왜? 납득시켜줘. 기록이 남는데요. 기록이. 평생 남는데요. 동생은 안 남기네. 되게 쪼가리. 근데 이 가상을 빠져나오면은 그니까 현실에서는 전혀. 아 해볼까? 이제 노래가 끝났으니 안 돼. 니뉴로 가야죠. 니뉴. 니냐. 민요. 니냐. 니뉴와 니냐로 갑니다. 엘리냐 라니뇨. 엘니뇨 라니냐의 엘니냐, 그 라니냐. 어원을 아세요? 그 남자 아이.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 아 왜? 남자 왜요? 남자 아기 예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엘리냐 라니뇨. 엘리뉴. 뭐 헷갈리게 만들지 마. 엘리냐 라니뇨. 해볼게. 일단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데 일단 엘니뇨 라니냐는 것 자체가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 남태평양 근처에 있는 요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엘니뇨 라니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무역풍, 엘니뇨의 원인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무역풍의 약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정의를 일단 길게 큼지막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져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되는 것을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라니냐라고 한다. 엘니뇨는 동태평양이 어떻게 됐을 때 온도가 따뜻해졌을 높아졌을 때, 라니냐는 때. 추워졌을 때를 의미를 한다. 이거 여기 왜 적어졌을까요? 뭐야? 그래서 엘니뇨 보게 되면 엘니뇨 같은 경우는 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죠.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일어난다면 라니냐는 무역풍의 반대로 강화 때문에 일어나구나라는 것도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일단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 지금 여기 근방에서 나타나는 게 엘니뇨 라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남태평양 부근 슉슉슉슉 그냥 약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블럭 처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 오스트레일리아랑 뭐 페루 쪽 있는 이 대륙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역풍이 이렇게 부는데 지금 이쪽 부근에서는 무슨 흐름이 흘러? 무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남자 남적도 해류가 뭐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는 이 무역풍에서 해류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무역풍이 갑자기 약해졌어.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이 해수의 흐름이 약해져. 평상시에는 적당히 해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부근에서는 연안 용승이 일어나요? 연안 침강이 일어나요? 용승. 연안 용승. 왜? 그냥 해수가 이쪽 왼쪽 부근으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여기서는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무역풍이 약해졌어.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이 해수의 흐름도 약해지겠지. 그러면 기존의 용승이 잘 일어났던 곳에서 용승이 잘 안 일어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엘니뇨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엘니뇨의 원인, 뭐의 약화? 무역풍의 약화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해수면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온난수역의 두께는 어떻게 되는지, 표층 수온은 어떻게 되는지, 기압은 어떻게 되는지, 날씨는 어떻게 되는지 이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하지만 할 수 있어. 동태평양부터 먼저 해볼게. 무역풍이 이건 평상시인데
어디 갔어? 무역풍이 약화되게 되면 평상시에 비해서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 평상시에는 이 바람이 서쪽으로 무역풍이 잘 불기 때문에 서에서 동쪽으로 물을 잘 밀어줬었는데 무역풍이 약화되게 되면 이 밀어주던 힘이 약해지면서 스물스물 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옆쪽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무역풍이 자꾸 해수를 이렇게 밀어주니까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 자꾸 왼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해수면 높이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해돼?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해수면 높이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는데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물이 덜 밀리게 되니까 평상시보다 해수면 높이가 어떻게 된다? 동태평양은? 높아지고 반면에 서쪽으로 물도 많이 안 가니까 서태평양 쪽에서는 반대로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동태평양에서는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서태평양에서는 해수면 높이가 낮아진다. 두 번째, 온난수역의 두께. 보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바람이 잘 불어서 물이 서쪽으로 밀리고 그러면 이 부족한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깊은 곳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용승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용승이 일어나면 깊은 차가운 물이 자꾸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수온은, 표층 수온은 평상시에 낮은 상태였다. 좀 적당히 차가운 상태였다. 하지만 무역풍이 약화됐어. 그러면 용승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해수면이 이 해수 자체가 덜 밀리기 때문에 물이 스물스물 이쪽으로 기어 내려오면서 더 이상 물을 채워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부족한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따라오고 있어? 네. 나 이제 끄덕끄덕 하는 거 안 믿으려고. 어떡하지? 아니야, 우리 너무 되나? 우리 좀 각성을 해야 필요가 있어. 각성에 지금 너무 기운이 하나도 없어. 우리 모두가 몽롱한 상태인 것 같아 지금. 여기 한번 해줘. 카메라 대고. 여기 나와서 한번 해줘. 나 썸네일 써도 돼? 나 총 겨누는 거, 나 이제 너네 의견을 봐서 총 겨누는 걸로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 네. 썸네일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 이번 썸네일은 이거야. 오케이? 네? 누구야? 네, 쭉쭉 연결해서 그래서 동태평양 부근에서 무역풍이 약화되면 온난수역의 두께, 즉 따뜻한 물들이 스물스물 기어 내려오기 때문에 표층에서는 따뜻하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 받아서. 걔들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동태평양 부근의 온난수역의 두께는 두꺼워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온난수역 두께가 두꺼워지면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높아지게 되고 반면에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기존에 따뜻한 물들이 많이 몰려왔었는데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따뜻한 물이 적게 몰려가니까 표층 수온은 낮아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압 관련해서는 표층 수온이랑 연결지으면 돼.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동태평양의 수온은 어떻게 된다고 다시? 따뜻한 물들이 스물스물 기어 내려오니까 표층 수온이 올라가. 그러면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이 높아지겠지. 수온이 높아지면 그 위에 붙어있는 공기의 온도도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밀도가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위쪽으로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무슨 기류가 발달하는 거야?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거죠. 상승 기류. 상승 기류가 발달했다는 것은 기압으로 따지면 무슨 기압? 저기압이 된다는 것이고 상승 기류 발달하면 뭐가 많이 생겨요? 구름 많이 생기죠. 구름 많이 생기면 뭐가 내려? 비가 많이 내리죠. 그래서 기압은 저기압, 날씨는 홍수와 폭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평상시에는 적당한 차가운 수온에서 적당한 날씨, 맑고 쾌청한 날씨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구름 많아지고 상승기류 발달하면서 구름 많아지고 비 많이 내리면 내가 잘 살고 있던 때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리니까 홍수가 나타나고 폭우가 발생하고. 네. 소음공해. 미안. 어떡해. Sorry. 들을 수도 있는데. 편집. 그럼 반대로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상시에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많이 밀려갔기 때문에 적당히 수온이 높았고 이 적당한 수온에 의해서 비도 적당히 추적추적 잘 내리는 환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역풍이 약화돼서 따뜻한 물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몰려와. 그럼 평상시보다 수온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겠지. 낮아지면 상승기류가 잘 발달해 안 발달해? 잘 안 발달해. 평상시보다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고 하강기류 발달하면 기압은 고기압으로 변해요. 고기압일 때 날씨는 맑아. 비가 와 안 와? 안 와. 원래는 적당히 비가 잘 내렸었는데 갑자기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비가 더 이상 안 와. 그러면 서태평양에서는 무슨 날씨가 나타나는 거야? 가뭄. 가뭄이란 자연재해가 나타나는 거지. 이해됐어? 이 원리만 이해했으면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라니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여기서도 그림 한번 보면 온난수역 같은 경우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평상시에는 용승이 잘 일어나는 이런 형태로 온난수역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덜 불게 되면서 이쪽으로 몰려가는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요? 수업 들어요. 반가워요, 반가워. 네. 그렇죠. 들고 와. 뭘 그러면 금방 끝나는 쌤한테 주고 이제 쌤은 그냥 들고 권총 들고 올게 권총. 이제 좀 먹어야죠. 아빠 전화 네. 실버라서 엄마 전화 왜 받을까? 김민서는 원래 같이 수업 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다른 거 듣고 있어요. 아예. 뭐 수학 강의? 근데 약간 오늘 옷 입으신 게 약간 인강에 나올 예쁜 강사가 읽는 듯한 느낌. 아 진짜? 아니, 너무 힙하지 않아? 아 그래? 인간 강사는 여자 인간 강사는 약간 이 여성스러운 옷 입고 하지 않나? 그래요? 아니야? 선생님은 뭐든 입어도 괜찮아요. 고마워. 칭찬은 넙죽 받을래. 그래서 온난수역 두께가 평상시보다 두꺼워지면 수온약층의 깊이는 깊어질까 얕아질까? 용승이 잘 안 일어나요. 동태평양. 수온약층. 용승이 잘 안 일어나면은 수온약층의 깊이는 깊어져. 깊어져.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이 수온약층이잖아. 그치? 근데 따뜻한 물이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것은 이제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은즉슨 수온약층의 깊이는 깊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수온약층의 깊이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 네. 라니냐는 반대죠. 무역풍이 어떻게 됐을 때? 강화됐을 때. 그러면 평상시에도 바람이 적당히 잘 불어서 따뜻한 물들이 서쪽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 무역풍이 더 강해진 거야. 그럼 평상시보다 물이 더 많이 서쪽으로 몰려가겠죠. 그러면 해수면 경사는 더 가팔라지겠죠. 이해돼? 그럼 서쪽으로 따뜻한 물, 평상시에도 서쪽에는 따뜻한 물들이 적당히 왔었는데 평상시보다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와. 그럼 서태평양 쪽에서는 표층 수온이 더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돼. 그러면 평상시에는 적당한 양의 비를 맞으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뜻한 물들이 더 많이 몰려오니까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서 무슨 기류 나타나? 따뜻해지니까 상승기류 나타나게 되고 상승기류 나타나면 저기압이 되죠. 저기압이 되면 뭐가 많이 생겨? 구름 많이 생기니까 뭐가 많이 내려? 비가 급격하게 많이 내리면서 무슨 자연재해가 나타날 수 있다? 폭우랑 홍수가 나타날 수 있다. 빨간색이 라니냐의 경우 동태평양으로 가면 라니냐에 의해서 무역풍의 강화에 의해서 따뜻한 물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몰려가. 그러면 여기에 물의 부족한 양은 더 많아져, 덜 많아져? 물이 더 부족해져, 덜 부족해져? 물이 더 부족해져. 물이 더 부족해지면 용승은 더 많이 일어나.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면 표층 수온은 차가워져. 낮아지겠지? 그럼 평상시에도 적당히 차가웠는데 표층 수온이 더 차가워져. 그러면 평상시보다 무슨 기류? 더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것은 고기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그럼 평상시에도 적당히 맑은 날씨로 잘 살고 있었는데 고기압이 되면 비가 내리던 비도 와 안 와? 내리던 비도 안 내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자연재해? 가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발생한다. 이렇게 쭉쭉쭉 연결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쉬워. 너무 쉽다 진짜. 이 루트만 딱 잘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뭐 동태평양, 엘니뇨 나타났을 때 뭐 동태평양 용승
뭐 줄어들고 손약층 높이 얕아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러니까 연결해서 알고리즘처럼 쭉쭉쭉 연결해서 기억하라는 것. 오케이? 그러면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동태평양에서의 수온약층의 깊이는? 동태평양 수온약층 깊이는 낮아져. 잘못된 코딩.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는데 무역풍이 강화되면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더 많이 몰리니까 동태평양의 물은 더 부족해지고 더 부족해지면 차가운 물 용승은 더 많이 일어나. 그러면 찬물이 더 많이 올라오니까 잘못된 코딩 아니고 잘된 코딩이었네. 수온약층의 깊이는 얕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용승이 어쨌든 잘 일어나면 깊은 곳에서 물을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약층도 같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용승이 잘 안 일어나면 표층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온약층 깊이는 더 깊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어렵지 않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줘. 내가 이번 중간고사를 보면서 2학년 애들이 맨날 이해가 된다고 끄덕끄덕 얘기하고 대답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잘하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고 고민했는데 웬걸 점수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 3등급이 68점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애들한테 끄덕거리는 걸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세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평상시에는 적당히 물이 무역풍에 의해서 적당히 왼쪽 서쪽으로 잘 이동을 해서 서쪽에서는 적당히 따뜻해서 기압이 비가 내리는 저기압, 상승기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동태평양에서는 뭐라는 거야? 말이 안 나와.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적당히 일어나서 적당히 차갑기 때문에 적당히 고기압이었어. 근데 무역풍이 약화됐다. 무슨 시기? 엘니뇨 시기. 무역풍이 약화되면 동태평양의 수온은 높아져. 따뜻한 물이 더 이상 많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스물스물 기어 내려오면서 평상시와 다르게 동태평양의 수온은 높아진다. 그러면 용승은 안 일어나. 표층수온 높아지니까 무슨 기류 나타나? 상승기류 나타나서 뭐가 생겨? 저기압 생기고 뭐가 생겨? 구름 생겨. 그럼 뭐가 내려? 비가 내려. 평상시와 다르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니까 여기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서태평양에서는 많이 몰려오던 따뜻한 물이 더 이상 안 몰려와.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기압? 고기압이 돼. 무슨 기류? 하강기류 발생해요. 비가 와 안 와? 평상시에 적당히 비가 잘 오는 상태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안 와. 여기서는 무슨 자연재해? 가뭄이 나타난다. 반대로 무역풍이 어떻게 됐을 때? 강화됐을 때가 무슨 시기? 라니냐.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안 그래도 동태평양에서는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많이 밀어줘서 물이 부족했는데 바람이 더 강해지니까 동태평양 물은 더 부족해져. 더 부족해지면 이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더 잘 일어나. 용승이 더 잘 일어나면 표층수온은 더 낮아져.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면 평상시에도 고기압이었는데 더 고기압이 되고 하강기류도 더 강해져. 원래 그래도 고기압 상태에서도 잘 살았는데 비가 더 안 오니까 여기서는 무슨 날씨? 가뭄이 나타나고. 서태평양은 평상시에도 적당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몰려오니까 표층수온은 평상시보다 더 높아져. 표층수온이 더 높아지면 구름도 더 많이 생기고 기압도 더 낮아져. 그러면 비도 더 많이 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홍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용승이 더 발달하게 되면 수온약층의 깊이가 얕아진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거의 지금 2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그림 잘 나오죠. 평상시와 엘니뇨 라니냐 비교해서 이런 색깔을 칠해두고서 평상시가 요랬다면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 수온이 어떻게 되는 시기? 높아지는 시기니까 여기가 평상시와 다르게 좀 붉어지는, 서태평양은 조금 붉은기가 많이 사라지는, 반면에 라니냐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졌을 때를 얘기를 하니까 평상시보다 낮아진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 생각보다 눈에 보이네. 그치? 여기서 워커 순환이라는 것도 이거랑 같이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방금 봤을 때 해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반으로 엘니뇨 라니냐, 뭐 표층수온이 높냐, 높아졌냐, 낮아졌냐, 동태평양 표층수온이 높아졌냐, 낮아졌냐, 혹은 서태평양 표층수온이 높아졌냐, 낮아졌냐를 기준으로 엘니뇨 라니냐를 정의를 했잖아.
하지만 이 엘니뇨 라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엘니뇨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 그 위에 떠 있는 고기압과 저기압 양상 자체도 다르게 일어났었죠. 그런 것처럼 열대 태평양에서 동서방향으로 형성되는 이 거대한 대기 순환 자체를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방금 본 것처럼 평상시에 어디 있어?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에서 하강기류, 서태평양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나면서 이런 대기 순환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순환 자체를 그냥 워커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남태평양 적도 근방에서 나타나는 대기의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엘니뇨와 라니냐가 일어날 때 이 위에 떠 있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양상도 같이 변하면서 워커 순환도 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 네. 오케이.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따뜻해지는 영역 자체가 봐봐. 원래는 이쪽에 따뜻한 물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약화됐다는 거니까 따뜻한 해수가 점점 동태평양 쪽으로 기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구름이 만들어진 영역 자체가 이쪽에 원래 있었던 애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동태평양 쪽으로 기어 내려오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영역이 동쪽에 치우쳐서 나타나는, 즉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평상시와 반대로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엘니뇨 때는 이런 양상의 워커 순환을 보이게 된다. 이해됐어? 반면에 라니냐 때 같은 경우에는 비구름이 형성되는 영역이 더 강화된 거잖아. 평상시랑 동일한 위치에서 나타나지만 지금 화살표 두께 보면 훨씬 더 강화됐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인 게 느껴져? 그치? 되게 두껍게 그렸지? 이런 것처럼 평상시보다 이 흐름이 더 강화된다라고 해서 이런 워커 순환, 더 강화된 워커 순환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림은 어떨 때는 보면은 어떤 그림에서는 이 비구름이 나타나는 영역대가 엘니뇨 시기에 약간 가운데 쪽에 치우쳐서 그리는 그림도 있고, 혹은 조금 더 과장해서 그리는 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비구름이 나타나는 영역을 아예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리는 그림도 있어. 그냥 어찌됐든 원래 정상적인 상태라면 서태평양 쪽에서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 영역 혹은 동태평양 영역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그림을 본다면 이거 이상하다. 이건 엘니뇨 시기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건 엘니뇨구나. 그치?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해서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남방진동은 앞에서 봤던 워커 순환은 대기에서 나타나는 그 대기의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한다면, 남방진동은 그냥 그 고기압과 저기압의 변화를 남방진동이라고 해요. 남방진동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열대 태평양 그 부근에서 엘니뇨 라니냐가 나타나면서 기압 자체가 어떨 때는 서태평양이 고기압, 동태평양이 저기압이 됐다가 어떨 때는 서태평양이 저기압, 동태평양이 고기압이 되는 거야. 서태평양이 저기압이 됐을 때는 라니냐일까 엘니뇨일까? 평상시보다 더 저기압이 됐을 때는 라니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더 고기압이 됐을 때는 엘니뇨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저기압과 고기압이 자꾸 왔다 갔다 진동, 바뀌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남방진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면 열대태평양에서 시소처럼 나타나는 기압 분포의 변화를 우리는 남방진동이라고 하고 보통 3에서 7년 주기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남방진동 지수. 남방진동 지수라고 하는 것은 적도 태평양 동쪽에서 서쪽 기압을 뺀 값이야. 동쪽 기압에서 서쪽 기압을 뺀 값. 보통 타히티와 다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타히티는 오른쪽이라서 타히티. 왼쪽은 왼쪽이라서 다윈. 난 이렇게 기억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동쪽 기압에서 서쪽 기압을 뺀 값을 우리가 남방진동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엘니뇨 때를 볼게. 엘니뇨 때는 동쪽 부근이 무슨 기압이 돼? 따뜻한 물들이 기어 내려오니까 저기압이 되고 왼쪽 서태평양 부근은 고기압이 되지. 그러면 저기압에서 고기압을 빼면 그치, 음수가 되죠. 그래서 엘니뇨 때는 이 남방진동 지수가 마이너스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라니냐 때는 반대로 플러스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엘니뇨 때 마이너스, 엘니뇨 때 마이너스. 어떻게 기억할래? 이응일 때 음수. 어때? 네. 이응 음수. 아 괜찮은데요? 엘니뇨 선생님 이거 해보세요. 엘니뇨는 약하고 음수. 뭐 엘니뇨 무역풍 약화 음수?